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석학 스터디 설맞이 특강을 하게 된 하나무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시간이 9시 21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좀 슬프지만 설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혼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셀 수 있는 집합과 셀 수 없는 집합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사실 특강에 어떤 걸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설맞이 특강이다 보니까 특강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동안 나가던 그 해석학 스터디의 진도와는 조금 별개이기도 하면서 좀 관련이 있기도 한, 그러니까 안 들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또 해석학과 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진도를 관련된 내용을 하자니 또 그걸 안 들었을 때 지장이 되면 약간 특강의 취지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네, 김김계 책에도 셀 수 없는 집합과 셀 수 있는 집합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와서 또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녹화로 또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게 될 얘기는 먼저 n개라는 게 무엇인가, 개수가 n개다, 이게 무엇인가, 또 그리고 유한집합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셀 수 있는 집합, 이거는 또 무엇인지, 이러한 얘기들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또 들어오신 분이 계셨으면은 n개가 무엇인지, 유한집합이 무엇인지, 셀 수 있는 집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S와 이런 집합 1, 2, 3 쭉 가서 n까지, 이런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 그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떤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다를 어떤 표현법으로도 쓰냐면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서 S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는 n이다. 절대값 S는 n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저거는 그냥 S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다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절대값이라고 부르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냥 저 표기를 읽으실 때도 S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유한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집합 S가 유한집합이다. 집합 S가 유한집합이다라는 것은 S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such that S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그런 자연수 n이 존재할 때, 아니면 S가 공집합일 때, 그럴 때 집합 S가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 S가 셀 수 있는 집합이다. 자, 집합 S가 셀 수 있는 집합이다. 이게 집합 S가 유한집합이다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의 정의를 좀 보자면 이게 사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집합 S가 그러니까 집합은 그냥 썼으니까 빼는 걸로 하고 S가 유한 집합이거나 아니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N과의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집합과 유한 집합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셀 수 있는 집합이 더 넓은 개념이고 셀 수 있는 집합 안에 유한 집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과의 1대1 대응이 있는 집합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다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했잖아요. 다 정의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것도 1부터 n까지 자연수들 모아놓은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아니면 셀 수 있는 집합이라는 것도 유한 집합이거나 자연수 전체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이러한 1대1 대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두 집합 A,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자,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A와 B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두 집합 A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수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물론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수학적인 용어지만 다른 용어로 쓰자면 농도가 같다. 두 집합의 농도가 같다. 농도란 말이 살짝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cardinality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cardinality. 그래서 농도가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짝수 전체 집합은 어떨까요? 짝수 전체 집합은 사실 자연수 전체 집합과 개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전체 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이겠죠. 자, 어떻게 1대1 대응을 잡으면 되냐? fn은 2n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으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분명 자연수보다는 짝수가 반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자연수의 절반이 짝수고 절반 홀수인데 짝수랑 자연수가 개수가 같다고? 이러면 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저도 처음에 이 내용 배웠을 때는 참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와닿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물론 이제 당연히 짝수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과 개수가 같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제 철학으로 받아들였는가 라고 하면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이게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군요. 분명 짝수는 절반인데 자연수의 절반인데 그게 개수가 같다고? 이게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정수 전체 집합 Z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1대1 대응 어떻게 줄 수 있냐면 1을 0으로 보내고 사실은 어떤 원소로 보낼 때는 이런 기호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화살표를 쓰겠습니다. 화살표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화살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는 1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익선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을 찍고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2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3 그런 식으로 3은 마이너스 1로 보내고 4는 2, 5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된 식으로 써보자면 fn은 2분의 n이죠. n이 2k일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n-1이죠. n이 2k 플러스 1 꼴일 때는, 자 이렇게 z와 n 사이에 1대1 대응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z도 그러면 셀 수 있는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짝수 전체 집합과 정수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과 1대1 대응이 있다는 걸 봤는데,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유리수 전체 집합은 어떨까요? 자, 유리수 전체 집합도 놀랍게도 자연수 전체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을 0으로 보내고요. 2를 1분의 1로 보냅니다. 3은 마이너스 1분의 1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 그러니까 결국 유리수는 다 분수꼴일 거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합이 작은 것부터 쓰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는 2분의 1. 자, 5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합이 2인 걸 다 썼으니까 합이 3인 걸 쓰는 거죠. 근데 합이 3인 것도 6은 이제 그러면 1분의 2. 7은 마이너스 1분의 2. 자, 8은 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건데, 자, 이번에는 합이 4인 걸 써야겠죠. 자, 그런데 합이 4인 걸 쓰려고 하니까, 자, 10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2분의 2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분의 2는 이미 나왔습니다. 1분의 1이 이미 나왔죠. 자, 그럴 때는 지우는 겁니다. 이건 안 쓰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미 앞에 나왔던 거는 쓰지 않고 그냥 다음 걸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번갈아가면서 해줘야겠죠. 뭐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다 세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하고 0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합이 작은 순서대로, 그리고 분모가 더 큰 거를 먼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써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게 그림 그리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제가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넓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네, 하고요. 점을 한 16개 정도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점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지금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y좌표분의 x좌표를 쓸 거예요. y좌표분의 x좌표 1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그쵸? y좌표분의 x좌표,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 그쵸?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4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4, 3분의 3, 3분의 4, 2분의 3, 2분의 4, 1분의 3, 1분의 4.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먼저 0을 처리해야 됩니다. 0은 0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쭉 가는 겁니다. 1분의 1 먼저 하고, 그 다음 당연히 마이너스 붙인 것도 해줘야 돼요. 일단 처음에 0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1분의 1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분의 2하고 마이너스 1분의 2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2분의 2는 이미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2분의 1 빼고 나머지 두 개만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쭉 세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유리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보냈는데 유리수의 세기를 이런 좌표 평면에서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세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 다 개수가 같구나, 다 셀 수 있는 집합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실수도 셀 수 있는 집합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닫힌 구간 0, 1, 로의 1대1 대응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 1이 닫힌 구간 0, 1이 셀 수 있는 집합인지 셀 수 없는 집합인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 1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0, 1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1대1 대응인 함수 f n에서 0, 1 이게 있겠죠. 이게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f1은 어떤 0.x11, x12, x13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f2는 0. x21, x22, x2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3는 왜냐면 다 0과 1 사이의 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1은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1도 0.999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0.5000 이랑 0.4999가 똑같은 거 숫자거든요. 사실 둘 다 2분의 1이잖아요. 분수로 써보면 두 수가 사실 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법을 하나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도 0.9로 쓰기 위해서는 다 뒤에 그러니까 유리수들 뒤에는 다 9를 쭉 붙여주는 걸로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0을 붙일 것인가 9를 붙일 것인가를 정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1을 0.9 그러니까 다 앞에를 0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1을 0.999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유리수들은 다 뒤에 9를 쭉 붙이는 걸로 하고 근데 0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은 0.0000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 표현 방법이 두 가지인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들은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x31, x32, x33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과 여기에 적힌 모든 수들과 다른 새로운 하나의 수를 잡아내면 그러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무한소수들과 다른 0과 1 사이에 무한소수 하나를 잡아내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닌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얘랑 다른 거.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는 얘랑 다르고 소수점 둘째 자리는 얘랑 다르고 셋째 자리는 얘랑 다르고 그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0.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A1은 X11이랑 다르고 A2는 A2는 X22랑 다르고요.
A3는 X33랑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되니까 좀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N을 지금 잡는데 만약에 XNN이 1이 아니면 1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XNN이 2면 2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n인 n에 대해서 fn은 0.a1, a2, a3 점점점과는 다르겠죠. 왜냐면 n번째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fn과 n번째 소수점 n번째 숫자가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n인 n에 대해서 모든 n인 라지 n에 대해서 fn이 0.a1, a2, a3 점점점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 1은 셀 수 있는 집합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역시 R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R에서 0, 1로의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R은 셀 수 있는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R에서 0, 1로 가는 그런 1대1 대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될까? 자, 0 얘를 조금 더 내려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쯤에 이제 1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0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탄젠트 함수를 잡으면 자, 이러한 탄젠트 함수를 잡으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대1 대응이 좀 비스무리하게 되죠. 자, 정확히는 fx가 탄젠트의 파이의 x-2분의 1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R에서 열린 구간 0,1로 가는 그런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래서 열린 구간 0,1에서 닫힌 구간 0,1로 가는 1대1 대응을 잡아줘야 이것까지 잡아줘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아주 아이디어가 신박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걸 진짜 어떻게 떠올리지 또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답을 봤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걸 진짜 어떻게 풀지? 하다가 도저히 못 풀겠다 싶어서 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답을 보고 정말 멋진 풀이다 이러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풀이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x가 x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잘 조정을 하면 저 0이랑 1만 어떻게 해버리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0을 2분의 1로 보내고요. 1을 2의 제곱분의 1로 보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0하고 1을 처리했잖아요. 대신에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이 저기서 날아갔죠. 오른쪽에서. 자, 근데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뭐랄까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하고 1을 지금 2분의 1과 2의 제곱분의 1로 처리해버렸는데 그러면 2분의 1은 원래 2분의 1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분의 1로 가고
2의 제곱분의 1도 원래 2의 제곱분의 1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칸 띄어가지고 2의 4제곱분의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참 풀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2의 n제곱분의 1은 2의 n 더하기 2제곱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x가 x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닫힌 구간 0일에서 열린 구간 0일로의 1대1 대응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닫힌 구간 0일로 가는 1대1 대응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과 닫힌 구간 0일 사이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게 될 얘기는 바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할 얘기들이 집합론적인 얘기들인데 다 유명한 얘기들이에요.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는가? 참 유명한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U를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U를 가정했을 때 S라는 집합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A인 U인데요. A가 A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집합들을 모아둔 거예요. 전체 집합, 이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집합들만 다 모아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가 S에 속하는 거랑, 자, S가 S에 속하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포함되지 않아야 S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포함되면은 그런 집합은 S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이 좀 약간 이상하죠.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해요. S에 들어갈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S 자체가 그걸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말장난 같아요, 진짜. 반대로 S가 만약에 S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S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또 S가 S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모순이죠. 그러므로. 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러셀의 역설이다, 러셀스 패러독스 이렇게 부릅니다. 집합론에서 아주 유명한 책인 예흐란 책인가요? 그 책을 제가 오늘은 펴봤는데 맨 처음에 러셀 역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그만큼 러셀의 역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래스라고 합니다. 집합도 클래스고요.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것은 집합은 아니지만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집합도 포함하고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영어로도 뭐 클래스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모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클래스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공집합이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들이 있겠죠. 뭐 1이 있을 수도 있고, 뭐 A가 있을 수 있고, 어쩜 뭐 공집합을 집합으로 가지는 그런 집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1 원소로 가는 집합을 집합으로 가는 집합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그런 집합들이 쭉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뭐 2개인 것도 있을 거예요. 1,2도 있을 것이고 A, B 뭐 어쩌면 뭐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집합으로 한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을 것이죠. 아니면 뭐 해석학을 원소로 하고 요즘 특강으로 하고 있는 집합론을 원소로 하는 자 이런 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런 집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뭐 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쭉 이렇게 있을 겁니다. 쭉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다가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N 자연수 전체 집합들이 있고 뭐 Z, Q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겠죠. 이런 걸 제가 아까 셀 수 있는 집합이다 라고 했죠. 무한집합이면서 셀 수 있는 집합인가요?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알레프 제로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싶긴 해요. 이제 태그로 쓰면은 이렇게 쳐지겠죠.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런 거 잘 못 써가지고 이런 기호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알레프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레프 제로라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대충 뭐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한집합들을 이렇게 쪼갤 건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셀 수 있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셀 수 없는 집합인데 0일 아까 봤었죠.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 둘이 아까 1대1 대응 관계만 보였죠. 그리고 뭐 복소수 전체 집합 C도 사실은 R과 1대1 대응 관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Rn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Rn이라는 집합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실수 집합을 n번 곱집한 Rn이라는 집합도 R과 1대1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좀 택식 표현으로 쓰자면 택에서 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S 브레크 C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거 C 모양이 좀 괴랄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참 이게 C가 막 이래요. 무슨 육각형도 아니고 막 C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못 쓴 건데 이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시길 바래요. C가 아주 괴랄하게 생겼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다루는 해석학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더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한히 쪼갤 수 있어요. 무한히 쪼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한히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요 알레프 제로랑 요 이상하게 생긴 C 요 사이에 얘는 둘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집합이 있는가?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가 알레프 제로인 거랑 이상하게 생긴 C인 거랑 그 집합의 크기가 둘 사이에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연속체 가설은 기존의 집합 기존의 공리 체계랑은 체계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증명도 반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리 체계와는 별개라는 것이죠. 연속체 가설이. 그래서
선택 공리가 마찬가지로 연속체 가설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게 혼자 녹화를 하니까 약간 좀 외롭기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얘기,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얘기입니다. 칸토어 집합입니다. 칸토어 집합. 오늘은 참 열심히 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좀 열심히 그려야 돼요. 자, 어떤 집합인지 먼저 그림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0, 1 목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0하고 이렇게 1이 있어요. 닫힌 공간 0, 1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3등분을 해요. 3등분. 이 정도. 3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드러냅니다. 가운데 거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을 해가지고 해서 가운데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일단 3등분을 해서 먼저 드러내고 남아있는 구간들 가지고 또 3등분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구간들 가지고. 자, 그래서 그 3등분 한 것들 중에 또 가운데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들 가운데 거를 이렇게. 자, 그럼 또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요만큼 드러내고, 자, 여기서 요만큼 드러내고, 여기서 요만큼 드러내고, 여기서도 요만큼 드러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들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엄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K1은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거 K1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조금 더 자, K1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1 K1은 이렇게 0,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해서 자, K2는 자, 이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렇게 합니다. 3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잘라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또 복사해가지고 자, K3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한 번 더 한 거. K3는 자, 이렇게 한 거에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한 거. 요만큼 자, 자, 요만큼 하고 가운데 빼낸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그림이 좀 3등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K3까지만. 자, 그래서 점점점 쭉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잘라낸 거를 K1, K2, K3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네. 이런 식으로 쭉 K1, K2, K3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K1은 이제 그냥 닫힌 공간 0, 1. K2는 가운데 거 잘라낸 거. K3는 또 K2에서 가운데 거 잘라낸 거. K4는 또 K3에서 다 가운데 거 잘라낸 거.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칸토 집합 K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AND를 교집합해 놓은 것을 바로 칸토 집합 K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는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굉장히 혼자서 하니까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자, F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계속 가운데 거를 드러냈다는 게 뭐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이걸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구간. 자, 여기는 사실 지금 삼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0.0 몇몇일 거예요. 그쵸? 여기는 0.1 몇몇이겠죠. 여긴 0.2 몇몇이겠죠. 삼진법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런데 1로 시작하는 것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똑같죠. 여기는 이제 0.0 인데 여긴 0.01 점점점이고 여긴 0.02 점점점이겠죠. 그러면은 여긴 사라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20 점점점 0.21 점점점 0.22 점점점인데 1만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이 들어가는 것만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은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1이 나타난 숫자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고 0이랑 2만 나타난 숫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토어 집합은 뭐냐면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수를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1이 나타나는 숫자들은 전부 없애고 0과 2만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칸토어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어떻게 써줄 거냐면 0.a1, a2, a3, an, 삼진법. 자, 근데 모든 ai들은 이걸 바꿔야겠네요. 자, 모든 ai들은 0 또는 2인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원소를 보낸 표시를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화살표를 안 쓰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은 그냥 0으로 가고 2는 1로 가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진법으로 맞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칸토 집합의 모든 원소들은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0이랑 2만 나타나는 그런 숫자들을 모두 모아놓은 건데, 그럼 다 절반시켜버리면 0이랑 1만이 나타나는 그런 숫자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겠죠. 자, 근데 그걸 이진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진법으로 봤는데 0과 1이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0. 몇몇인데,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나타나는 숫자가 0과 1 뭐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말이 꼬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칸토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0과 2만이 오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0은 0으로 보내고 2는 1로 보냈기 때문에 각 소수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소수점 뒤에 온 숫자들이 0 아니면 1인 것인데, 그러니까 0이나 각 자리 0이나 1이 오는 그런 숫자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진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닫힌 구간 0, 1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약간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설명하기 좀 까다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칸토 집합에서 닫힌 구간 0, 1로 가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칸토어 집합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이제 소수점 뒤에 오는 숫자들이 0 아니면 2인 거잖아요. 근데 0은 0으로 보내버리고 각 자리의 숫자들을 2는 1로 보내버렸으니까 결국 소수점 뒤에 오는 숫자들이 0 또는 1인 거, 그런 숫자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건데 그걸 이진법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애초에 이진법에서는 0과 1 사이 숫자가 0.0 또는 1, 0 또는 1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오는 숫자들이 0 또는 1인 게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진법으로 봤을 때는 다친 구간 0, 1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칸토어 집합에서 다친 구간 0, 1로 가는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좀 그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K의 길이 자, K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계속해서 가운데 걸 드러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를 전부 다 합쳐버리면 계속 3분의 2배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가운데 걸 드러내고 또 남은 거에서 가운데 걸 드러내고, 그럼 3분의 2만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길이를 생각해보면, 그 구간의 길이를 전부 더한 걸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0이죠. 자, 근데 원래 0일의 길이, 원래 닫힌 구간 0일의 길이는 뭐예요? 1이죠. 자, 그래서 둘이 달라지는데요. 길이로 보면은 다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K의 원소의 개수, K의 원소의 개수는 닫힌 구간 0일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K에서 0일로 가는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방금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K 원소의 개수와 0일의 원소의 개수는 같고,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의 농도가, 자, 카디널리티가 0, 1에 닫힌 구간 0, 1의 농도, 0으로는 카디널리티, 자, K의 농도와 닫힌 구간 0, 1의 농도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학에서 부분과 전체를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여기서도 보면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전혀 없는 거예요. 칸토어 집합은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다 사라졌어요. 부분인데 닫힌 건 0일의 부분이잖아요. 칸토어 셋이 칸토어 집합이 닫힌 건 0일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근데 길이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로 보면 그대로인 거죠. 원소의 개수로 보면 원래 전체랑 같은 거죠. 부분이랑 전체랑.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서는 부분과 전체를 비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례로 유클리드 원론에도 그런 얘기했죠. 5번째 공리였나요? 전체가 전체는 항상 부분보다 크다, 뭐 이런 공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대 수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틀린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단순히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과 짝수 전체 집합만 생각을 해도, 정확히 말하면 양의 짝수 전체 집합이죠. 그렇게 두 집합만 생각을 해도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이잖아요. 자연수가 전체고 짝수가 부분인데 두 집합과 원소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본 예시도 닫힌 구간 0일이 전체고 칸토어 집합은 부분 집합이고, 그러니까 전체인 0일과 부분인 칸토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5번째 공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로 제시된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근데 사실 현대적인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네, 여튼 그런 수학사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는가는 굉장히 수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설맞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20분 정도를 기다려봤지만 한 분도 안 들어와 주셨고, 결국 지금 10시 11분, 한 1시간 11분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단 한 분도 안 들어와 주셨는데,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저도 발표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대책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아무도 실시간으로는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영상으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